월요일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 내에는 기대감이 불면서 현재 대부분이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증시에서는 수출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4월 경상수지가 무려 21조 원을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대감이 좀 강하게 불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증시 분위기는 미중 무역회담 모멘텀에 힘입어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반도체 출하 제한 완화 조치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니케 지수 오후장에서도 3만 8천 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8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로 갑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극빈층의 비율이 기존 27%에서 5%대까지 급감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인도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기존 6%대에서 5.5%까지 0.5%의 B컷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하락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인도의 센섹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48% 상승한 82,5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폭염과 관련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베트남 총리가 전력 수급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에너지라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를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주들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증시 그리고 대부분의 테마 내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트남 VN 지수는 여전히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오후장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VN 지수 이 시각 현재 0.5% 하락하면서 13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중화권 증시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 수익률 연초 대비 지금 19%, 항생이 21%니까 뭐 거의 다 따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화권 증시도 오늘 만만치 않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지수인 HSCI 지수는 0.9%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9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물가지수와 수출입 지수가 전반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제외하고 전 업종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헬스케어, IT 업종이 강세인데요. 특히 중국 증시에서 이 혁신 의약품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작년 말에 시행된 신약 의료보험 정책 개혁으로 올해 신약 승인 건수가 급증하면서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이 물가 지표가 참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전반적으로 좀 디플레가 극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수출입 지표도 오늘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지난달에 미중 무역 휴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역 상황이 개선이 안 됐다. 이러면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물가지수, 수출입지수 안 좋게 나왔는데요. 물가지수는 오늘 이제 CPI, PPI가 각각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3.3%. 그중에서 이제 CPI 지수는 전월과는 이제 같은 수준이고 예상치 마이너스 0.2%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 CPI 지수를 보면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가 이제 근원 CPI 지수인데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0.6%를 기록했습니다. 즉 5월 이 물가 지수에서 식품, 에너지 가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6.1%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이 컸는데 그나마 이제 비식품 중에서는 의복이나 헬스케어, 교육문화 등 물가 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좀 중국 물가에도 좀 영향을 크게 줬다라는 판단입니다. CPI도 그랬고 PPI 지수도 그 영향으로 전월 마이너스 2.7%보다도 하락한 이제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 수요 영향을 받는 생활재료 가격 지수는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생활재료 가격 부분에서는 가전, 자동차, 의복
이런 가격들은 그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관세가 일부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CPI나 PPI 지수는 그래도 이제 6월 지표는 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입 지표로 마찬가지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증가폭이 확실히 줄어들고는 있고 이전에 이제 5월 전까지의 그 수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6월 지표는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될까요? 사실 주말에도 일부 히토류 수출 일부 허가되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 1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한 상황이었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의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당일 이제 5일 날 그날 당일 저녁 이제 11시 넘어서 그 공식 사이트에 이제 관련 내용들을 게재를 했고 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상호 노력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한 90분 정도 전화 통화 내용에서 히토류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고 9일인 오늘 이제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히토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7일 날 늦은 저녁에 중국 상무부가 이 히토류 관련한 기자 간담회 내용을 밝혔는데요. 상무부도 법에 따라 일정 수의 히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 부분에서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을 했다면 중국 측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반도체나 일부 수출 허용 여부인데 사실 지난 4일에도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B30A 칩 개발 루머가 있었습니다. IT 전문 매체인 한 언론에 따르면 이 B30은 미국 상무부와 정교간 수출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이 다운그레이드된 모델로 엔비디아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국도 이제 미국 측 요구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히토류 수출 허가 규모라든지 이에 따른 반도체 수출 제한 여부 등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관건은 히토류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